부정적인 거긴 한데요. 이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그 87만 부천 시민들께 새해 인사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87만 부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아주 행운의 기운이 있다고 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우리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로 국제적으로도 중동과 미국의 무역전쟁, 또 경제 침체, 여러 가지 상황들로 또 일기마저도 너무 열대 현상이 심해서 우리 시민들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13 선거에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의회에 또 여성원님들이 13분, 남성원이 15분 해서 거의 여성원님들이 한 50% 가까운 비율로 해서 입성을 해서 아주 8대 의회가 아주 좋은 구성을 이루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부천시 8대 의회는 저를 비롯한 28명의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부천시와 또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이 넉넉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산포가 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동 체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센터동을 꾸릴 때 대동을 전제로 해서 센터동이 갔었던 거고, 1단계에서 그 당시에 대동으로 막바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갔었을 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공무원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센터동을 거쳐서 이제 광역동으로 가는 걸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센터동으로 운영하면서 실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개인 입장은 광역동으로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역동으로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시민들의 서비스에서도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센터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생활안전과에서 뭐 도로 포토홀이나 뭐 이런 민원성 있는 것들은 그래도 가까이에서 민원이 서비스가 돼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동이 돼서 거기에 모든 부서들이 다 들어와서 좀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서비스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지금 센터동으로 어영부영 행정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됐다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센터동을 들려봐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그 광역동이라는 센터동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실은.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촘촘하게 그 행정과 관련된 계획들은 세우고 있으나 우리가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는 마당에서는 뭔가 공표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좀 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광역동으로 선도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광역동으로 행정 안정을 찾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들과 조금 더 소통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센터동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다 보니까 좀 빨리 이렇게 진행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는데, 우리 주민들과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일반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더 동 이름이나 동 명칭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런 쪽에 더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를 하고 그러니 이렇게 행정동이나 센터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실은 제가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실은 재직명 뛸 일이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로 가실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행정 광역동이 돼도 행정센터가 돼도 그렇고 모든 곳에 가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시키지는 그런 쪽에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인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동이름, 동명칭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동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그 동에 대한 또 저기 역곡동 하고 싶고, 원미동 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아니, 역사성이 있어서 그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서 뭔가 이름을 짓고 싶은 욕심보다 그런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명칭구 할 때 한 번 참석했었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지금 지어진 이름을 이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름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좀 소통을 좀 알려서 더 좋은 이름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안들을 좀 받아서 동명칭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냈어요. 그때 지역에 제가 동명칭 정하는데 참석해갖고. 근데 거의 주민들이 하는 명칭은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이 안 나오고, 뭐 우리 지역으로 뭐 옥길동, 우리는 옥길동 할래요. 뭐 계안동 할래요. 뭐 건박동 할래,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합쳐서 나온 명칭들, 그런 수준에서 크게 뭐 다른 이름들이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그 동명칭들은 좀 역사성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원로들과 좀 한자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추스려서, 지금 동명칭이 정해졌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칭들이 나와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동명칭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완전하게 갖추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게 2달 후, 3달 후가 가도 완전히 갖추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100%라고 해서 시작을 해도 좀 부족함이 늘 발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가면서 좀 개선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확한 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정을 펼쳐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모순점들을 좀 나오는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바뀌면 행정에서는 뭐 여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민간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일반동에 민원실을 두기를 원하시잖아요, 실은.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은 그게 타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민원실과 또 광역동을 따로 두면 민원실에 갔다 저기 또 광역동에 가야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중에 또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할 때 그냥 통합해서 갔으면 좋겠고, 뭐 복지 부분에서는 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지금 아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돌려보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운영을 해봐야 돼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겠나, 미비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광역동을 전제로 해서 센터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 상태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찰서에 관할 부분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서가 좀 3개인데요. 10개 동으로 되면 그 3개 경찰서가 어디를 포괄하는지를 머릿속으로 개념이 잘 안 옵니다. 경찰서는 그냥 놓은 것 같고, 법정동, 지금도 법정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법정동으로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경찰서도 이제 자치경찰로 이렇게 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자치경찰로 가면 우리가 행정과 또 경찰이 같이 공조가 되니까
뭐 범죄나 뭐 여러 가지 교통 이런 쪽에 굉장히 협조 체제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제가 원미동에 있는데 소사경찰서에다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서는 그 관할을 따지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개 광역동이 돼서 이렇게 되면 내가 그걸 아시는 분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디 경찰서에 어디 지구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잘 모르는 그 부분이에요. 구역은 달라진 그런 게 부분들이. 없고 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경찰서의 그 소속은 똑같은 거. 우리가 지금 이제 소사인데 구라는 소리만 안 쓰지 소사, 원미, 오정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경찰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관할하는 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나중에 것이 조절을 하겠죠. 정해졌느냐는 여기 이제 말씀. 부천에서 행정동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에 그러니까 따라서 경찰서는 아직도 그 구청에 우리가 쓰던 그렇죠, 명칭들을 그렇죠.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행정체제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원미에 있는 동들은 예전에 원미구에 있었던 동들이 거기에 다 그 원미 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다행히. 그리고 소사는 소사구에 있었던 그렇죠, 동들이 아직은. 그쪽에 다 돼 있고 오정구는 오정에 있던 동들이 오정 경찰서에 소관돼 있으니까 뭐 혼선은 크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분들은 촘촘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이제 알겠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쉽게 넓게 그 행정동이 완성이 되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선거구도 조금씩 달리 이제 그렇죠. 네. 선거구 획정. 일단 뭐 지금 현행 의원수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걸로는, 네, 됐어요. 행정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의장님 어떻게 삼성까지 많이 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의장님까지 되시고 해서 참 여성으로서도 의장님 참 자랑스럽고요. 네, 정말 아주 너무 그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장님 이제 취임하시고 지금 7개월째 되시죠. 그래서 의장님 이렇게 집권하시고 또 달라진 것들 있으시면 좀. 네, 저는 늘 진짜 범사에 감사한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늘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제가 지역에서 이제 부천으로 이제 범위가 커졌잖아요. 늘 이렇게 언제 만나도 이렇게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가 참선하기까지 그 지역 주민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천시 전역을 제가 구정에 그 경로당도 좀 돌았었고 또 우리 복지기관들 사회복지 시설도 지금 돌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만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종교단체나 또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일익을 담당하면서 우리 부천시의 그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그거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요. 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 28명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우리 부천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의정 목표가 저렇잖아요. 그러게 좀 달라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사무국의 직원들도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줘라. 나는 절대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 힘들게 안 하고 여러분들의 결정권들을 내가 존중하면서 이렇게 할 때 소신 있게 또 일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뭐 연구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는 것이 또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의원님들은 열심히 나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뭐 자료줄 좀 많이 줄었나요? 아, 그렇죠. 의원님들 지금 이제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께서 네.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네.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잖아. 평가를 해줘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네. 그거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타인들로부터 들을 때, 많이 할 때 의외가 달라졌다. 굉장히 좋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부장으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문화 쪽도 좀 그런 문호를 요건 해달라는- 체육진흥법을 따르는 네, 거구나. 그러면 네. 요 문화진흥법으로 해서 기금으로 시행을 안 하는 거죠. 음, 부천시가 부천시 문화 쪽에서 자기 문화진흥법이 있는데 네, 문화진흥법 안에 있죠. 이걸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면 할 건 없는데 여기서 논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문예회관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부지선정만 해서 한 15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제 실행 단계잖아요. 이제 네. 실행 단계라서 어쨌든 중동 제1특별구역 그 복합개발이 좀 무산되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쪽에 좀 다 토탈 좀 다 그쪽에 담아서 우리 부천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진짜 우리 문화 콘텐츠도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해서 외국에서 외빈들이 와도 여기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체류하면서 여기서 경제활동도 하고 문화 콘텐츠에 이어서 우리 관광과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우리 문학도시에서 이제 문예회관에 대한 또 염원이 커서 이제 실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고통을 겪어서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규모 면이나 운영하는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염려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드니 갔을 때 오페라 하우스도 보고 또 하얼빈에 등등제 갔을 때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거기 또 하우스에 가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좋고 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음악당도 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쭉 해서 우리가 문예회관이 이제 실행 단계니까 이제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잘 꾸려서 운영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뭐 기금을 모으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외국 사례든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우리가 잘 운영 방안들을 강구해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뭐 규모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죠? 아니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작은 규모도 아니고 아주 큰 규모도 아니고 좀 어정쩡하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있겠냐 그런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자신 있게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누구도 이제 장담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도 또 이 문예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러면 그러네요. 의장님은 시청사 내에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원은 중동 제1특별구역 복합개발할 때 그쪽이 좀 실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를 선정했으니까 뭐 15년 이상 여기 중동 개발할 때 문예회관에 대한 건 약속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을 이제 실현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부장님, 딱히 그 과정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TF팀에 들어갔었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랜드마크로 뭐 호텔이라든지 해서 계획이 있었다는 거, 훈장님이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왜 의원님들은 반대하셨는지 왜 안 하셨는지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런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저희한테는 제가 기자입니다. 근데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런 계획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하고 지금 그 조그만 땅에 좀 쫄아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가장 제기하는 거는요. 제가 TF팀에 들어갔었는데 그 졸속입니다. 그 자체가. 시민들도 전문가 몇 명의 예를 들어 아파트 연합회 몇 명 갖다 놓고 했는데요. 아파트 연합회에서 그게 중동 아파트 개발하면서 됐기 때문에 중동에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청 내라도 지어야 된다는 게 강했고요. 그 다음에 예청에서는 우리는 빨리 지어는 것만이 우리는 바라는 바다. 그래서 다 뚱땅했고요.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중동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줘놓고 맨날 후회하면서 지금도 저기 하는 걸 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실속 없는 이런 고민들을 하냐는 얘기죠.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좀 더 큰 개발 안 된 지역 구청이 아직 있잖아요. 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문제는 시의원님들이 의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네. 저는 진짜 그래서 지금 제가 염종영 의원님도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 했는데요. 염종영 의원님도 그거에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냥 따라가 주는데 서부권에 그걸로 해서 하자고 제안하신 것도 염종영 의원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여기 지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기간을 얘기하고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런 거는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다 좀 그런 정말 부천의 문화와 예술만큼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좀 설득해 주셔요. 네, 몇 시간? 네. 시간? 5분 전.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하셔요. 네. 네. 질문하셔요. 네.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는데 의장님 생각이 뭐 중요하겠어요. 행정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행정부 그런 일을 할 때 견제해달라는 거잖아요. 답답하네. 제가 보건대는 이제 저도 신랄한 질문을 되게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8대 부천시의회가 현찮다, 부당하다. 의장님도 되게 역량이 딸린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개인적으로 콩나물에 물을 주셔서 잘 자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수처 설치 촉구 결의안을 했어요. 근데 20명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자유한국당 8명이 찬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장님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 28명 내 의장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결의안을 한 데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20명이 결의를 하고 야당의 한 명의 의원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그게 사실은 87만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촉구 결의안이 아니거든요. 민주당 소속 부천 시의원들의 결의지. 그런데 우리 87만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87만 부천 시민이 그런 촉구 결의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부천 시의원들이 윗사람들 바라보고 우리 지금 이런 거 합니다 하는 그런 쇼만 하는 거죠. 공수처 설치가 되든 안 되든 부천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현안도 아니고요. 근데 왜 7대에서 여야가 대치해가지고 수많은 역량을 낭비하고 해서 8대에서 출발하면서 의장님이 제일 먼저 거르는 게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 했는데 현안도 아닌 일을 부천 시민들이 촉구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8명밖에 안 되는 야당 의원들을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20명 민주당 소속들의 의원들은 상처를 안 받냐 하면 상처를 받는다고요.
초선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내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름으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를 찬성해야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괴감이 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촉구 결의안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뭐 2선이든 3선이든 4선이든 말하자면 선배 의원들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의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촉구 결의를 했는데 그거는 민주당 소속 일동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도의회 촉구 결의안으로 할 수 있어요. 숫자가 있으니까. 근데도 안 하고 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부천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너무한다. 그 다음에 의장님도 무능하다. 설득해야 하거든요. 야당을 한 명도 동참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끼리의 잔치를 시민들이 욕한다. 그러니까 정하고 싶으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도 이거를 표대결을 해서 20대 8이라는 숫자가 뻔히 나오는 걸 알면서도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는 상대방도 상처를 주고 우리도 상처를 받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의장님이 설득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8대 시의회도 결국 7대처럼 가겠구나 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의장님이 저기 안 계셨죠? 가긴 갔어요. 근데 가긴 갔는데 공수처에 대한 부분을 여당하고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얘기를 드렸고 어차피 그런 의견들이 100%가 모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입장의 차이는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양해를 구해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뭐 정책적인 뭐 이런 건 아니니 뭐 우리 야당도 함께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불편하면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간 거지 뭐 야당이라고 해서 뭐 무시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충분히 나름대로 그 의사 표명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 하니 공수처 설치 필요하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불편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다 했던 부분이에요. 무턱대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저는 그 탄반 토론이 나가셨지 그냥. 아니요, 한국당에서 세 분이 하셨고요.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근데 중앙 정치를 지방의 부천시의 현안 사항도 많은데 꼭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꼭 하고 싶으시면 민주당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명서 발표하시던 촉구 결의안 내시던 무슨 이건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여야가 다투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에 이제 의장님의 양쪽에 이렇게 중재하시고 해서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만 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어차피 거기서 의결해서 나갔는데 그것도 민주당만 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충분히 했고 충분히 했으니 그냥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야당을 뭐 반대 토론을 못하게 하거나 뭐 그랬다면 그런가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그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수적으로 지금 견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회도 그런 상황인데요. 도의회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야당 의원들을 전부 다 예결위원회에 전부 다 넣었답니다. 야당 의원이 뭐가 있어? 없어요. 야당은 없어. 특별히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아니 한나라당 한국당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있고 소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당이 있는데 절대 다수잖아요. 경기도 의회가.
근데 그 사람들도 표 대결하면 당연히 경기도 그렇죠. 의회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데 표대결한 건 아니에요. 표 대결하지 않고 경기도 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 이름으로 나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것을 견제만이 아니라 그 네.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에서 이런 배려들을 하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더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런 그런 배려를 안 하냐는 소수의 그 네. 야당을 위한 배려를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냐라는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예, 저는 어쨌든 솔직히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천시의 예, 이름으로 공- 갔지만 그 예. 사전에 그 야당 의원과 소통은 했어요. 예, 소통은 해서 했는데 뭐 우리가 양해도 구하고 예, 외부에서 양해도 보기에는 그런 것이지 예. 무조건 밀어붙이고 뭐 이런 거는 내용상은 아니에요. 예, 내용상은 아닌 브리핑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대화시켜서 네. 예를 들자면 그때 그거에 대한 입장도 여야가 좀 기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강력동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운영위원장님들한테 아마 전화해서 여쭤보셨을 거예요. 2월 달에 의회를 엽니까 안 엽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그 브리핑을 하시던지 기자회견 그리고 하시던지 해서 좀 홍보 자료- 입장을 내시면 저희도 그걸 공동으로 이렇게 좀 하는데 개인별로 이렇게 여쭤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정해지면 우리도 예, 공개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거 할게요. 저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거든요. 브리핑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고 입장 발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이 부천시 지역의 의회는 그런 부분에 좀 부천시만 섞이고 거의 딴 데는 안 그래요. 보도자료 날라오는 게 의장님의 동정상 뿐이라서 되게 아쉽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언론사에 부분을 좀 우리의 상대화 동정사항들을 해주시고요. 오픈 이렇게 하는 걸로 네, 또 하나는 하고, 제가 아까 제가 그 시민 행정감사 특히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의원들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감사일 때인데요. 그때 이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오셔서 그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시나요? 시민들의 이런 그 모니터링 찬성한테 활동이나 오셔서 이런 하시는 부분에 거잖아요. 대해서는 우리가 네. 그 부분에서 찬성하니까 오셔서 모니터링 네, 하게 네. 하고 하시는 그렇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단체에서도 그 모니터링 하는 내용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량 평가라든지 제대로 좀 평가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감정적인 거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해주시고요. 그 객관적인 자료라는 네. 것이 이제 그쪽에서 만들잖아요. 시민단체.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가 원하는 바예요. 그게. 네.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또 하나는요,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평소 의회가 열릴 때, 또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저희도 가서 취재도 하는데, 그때도 시민들이 의회를 방청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좀 더 많이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례로, 이제 이 현안 사항이나 부딪히는 사항이나 또는 나랑 직결되는 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이 많이 몰려오시잖아요. 이럴 때에 문을 다 잠궈 놓으시고 의회 들어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집이잖아요. 그죠?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지만 여기는 시민들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들의 뭐 가격한 시민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 시민들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고요. 일단은 저는 문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근데 저기 인때까지 다 아니요, 공개해서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데모 힘들어요. 시위하고 그러시는 분들만 굉장히 못 들어가지. 힘들다고요. 그리고 그런 적 또 하나는 없는데. 가끔 의회 방청석에도 문이 잠깁니다. 한쪽만 열어놓고요, 한쪽은 잠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근데 이슈상이 있을 일반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다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또 하나는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혹시 요즘 뭐 국회 상임위원회는 뭐 다 이제 중계를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영상을 항상 돌리는 게 힘들다라면 녹화라도 해서 이렇게 뭐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임위원회. 네, 상임위원회도. 뭐 상임위원회도 좀 그런 뭔가 얘기도 공개가 나왔었는데 됐으면 워낙 좋겠다라는. 이제 그 시설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직 계획이 근데 없어요. 요즘 촬영 장비 하나 있으면 다 이렇게 그건 우리 생각이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면. 해봤었는데 네.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투자 부분들하고 대비. 네, 방청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방청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네, 불편하시더라도 좀 의회에서는 좀 지금 여러 이제 방청석에서 하시는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 이게 너무 이게 우리 2층이 이만큼 올라와서 뒷좌석이 안 보인다 그런 것들은 개선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많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씨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